방금 전에 미국의 상원이 클래리티법 표결을 9월달로 미뤘죠. 지금 커뮤니티 분위기를 한 줄로 옮겨보자면요. 또 미뤄졌네. 여름 내내 이번 주다 이러더니 결국에 빈손으로 떠났다. 이런 말들이 자주 보이고 있고 솔직히 그렇게 있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클래리티법 연기 자체가 이번 주에 나올 수 있었던 결과들 가운데 두 번째로 좋은 결과였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로 좋은 결과, 그러니까 통과 자체가 애초에 이번 주에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인 거고, 그래서 오늘은 결론을 감추지 않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세 개를 먼저 놓고 갈게요. 먼저 첫 번째로 이번 주 상원 앞에 실제로 놓여있던 갈림길은 통과냐 연기냐가 아니라 지는지 미루는지 이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도부는 지는 쪽 대신에 법안을 온전한 상태로 살려가지고 9월로 넘기는 쪽을 골랐고, 그 덕분에 이 법안에는 부결이라는 기록이 남질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오늘 보셔야 될 거는 미뤄진 날짜가 아니라요. 그 선택이 보여주는 속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드려 볼게요.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밤이었죠. 워싱턴 정치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매체 폴리티코가 처음 전한 내용인데요. 미국 상원이 클래리티법 표결 없이 여름 휴회에 들어간다, 이런 관련 내용이었고, 이어서 폴리티코 측 의회 담당 기자 조 데인카니가 한 문장을 보탰습니다. 다수당 대표 존 튠이 표결을 9월달로 미루되 의원들이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법안을 미리 준비해두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이제 표결 연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크립토인 아메리카노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엘리노어 테렉 기자는요, 이 보도를 옮기면서 이 소식이 빠르게 퍼졌고, 휴회가 뭐냐?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 워싱턴 회의장을 비우고 각자 자기 지역구로 돌아가서 일하는 기간입니다. 이번 휴회가 끝나고 상원이 돌아오는 날짜는 9월 14일이고요. 한 달 하고도 일주일쯤 되는 공백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야지 9월 달에 결과가 달라질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왜 이번 주에는 안 됐는지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식이 나오고 나서 몇 시간 안에 업계 쪽 반응도 나왔습니다. 미국 코인업계를 대표하는 단체 중에 하나인 암호화폐 혁신위원회 대표가 입장문을 냈는데요. 실망스럽다. 그렇지만 이건 단기적인 실망이지 구조가 무너진 게 아니고 워싱턴이 코인 규칙을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큰 방향성은 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노력은 멈추지 않는다는 말도 함께요. 이 당사자 입에서도 실망이라는 단어가 나올 만큼 이번 주 통과를 바랐던 쪽에서는 분명히 아픈 소식이 맞다라는 거죠. 이 법이 올해 안에 완성될지를 놓고 돈을 거는 해외 예측 사이트의 숫자도 더 내려갔다는 보도가 이어졌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시면은 또 미뤄졌네 이런 반응들이 이상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달라지는 지점은 이번 주에 진짜로 남아있던 선택지가 뭐였는지를 따져볼 때부터인데요. 지금 미국 상원에서 이렇게 큰 법안이 본회의 표결까지 실제로 가고자 한다면 그 전 단계에서 아주 넓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 공화당 의원 53명을 한 명도 빠짐없이 모아도 모자라서 야당인 민주당에서 7명 정도가 넘어와줘야 되는 구조예요. 근데 이번 주 내내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 밝힌 민주당 의원 사실상 없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휴회 전에 남은 안건들을 빠르게 처리하자, 이런 일정 합의 자체를 거부했고, 상원 측에서는 일 처리 속도를 높이려면 의원 전원이 동의해야 되는 규칙이 있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서 두 가지를 이유로 들었어요. 공직자 윤리 관련 조항, 그리고 코인에 맡겨두면 이자처럼 돈이 붙는 이 상품을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문제들,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협상이 더 필요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 표결을 밀어붙였다면 결과는 사실상 정해져 있었죠. 부결입니다. 통과는 처음부터 이번 주에 가능한 결과가 아니었었고, 남은 갈림길은 딱 두 개였습니다. 질 걸 알면서 왜 표결을 여느냐, 아니면 표결 자체를 미루느냐. 그럼 지는 표결은 정확히 뭘 잇는 선택일까요? 결국에 지는 표결의 값은 세 가지로 계산됩니다. 전 세계에서 뜨는 제목이 상원, 코인법 부결이 됩니다. 내용을 끝까지 읽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떨까요? 그 부결이라는 제목만 기억에 남겠죠. 두 번째로 법안에 한 번 진 법안이라는 기록이 따라붙습니다. 다음에 다시 올라오려면은 그때랑 뭐가 달라졌느냐, 이런 질문부터 통과해야 되는 좀 난처한 처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찬성과 반대가 의원들 이름과 함께 공식적인 기록이 남습니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의원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한번 반대의 이름을 적고 나면은 다음에 입장을 바꾸는 일이 훨씬 더 부담스러워지겠죠. 물론 진 다음에 되살아난 사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작년에 다른 코인 관련된 법 하나는 첫 번째 절차 투표에서 진 뒤에 몇 주에 걸친 재협상 끝에 되살아나서 결국에 법이 됐습니다. 지니어스법이죠. 그러니까 부결이 곧 끝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고, 다만 그런 사례에서도 몇 주라는 시간과 새 협상이라는 값을 치렀습니다. 어차피 다음 시도가 가능한 시점이 9월달이라면요. 부결 기록을 안고 9월달로 가는 경우의 수, 아무 기록 없이 9월로 가는 경우의 수, 도착하는 날짜는 똑같은데 법안의 상태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미루는 쪽을 고르면 실제로 뭐가 남게 될까요? 이 연기라는 결정의 내용물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법안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 법안은 이미 지난 6월 달에 상원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상태로 정식 목록에 올라가 있고요. 그 자리는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로 시간도 남아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의회는 임기는 내년 1월 초까지인데 그때까지 처리하지 못한 법안만 사라져서 다음 의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뒤집어 말씀드리자면요. 9월 달에도 그 뒤에도 기회 자체는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휴회는 회의장이 조용해지는 기간이지 협상이 멈추는 기간이 아닙니다. 지금도 백악관 의회는 공직자 윤리 조항에 절충안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업계 단체 대표는 연기 소식 직후에 앞으로 몇 주 동안 남은 이견들을 좁히면서 의회가 돌아오는 9월달 성공하는 표결들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갈림길의 손익계산이고요. 근데 이 대목에서 며칠 전 보도 하나를 기억해 내시면은 오늘 이야기의 온도 자체가 달라지게 되실 겁니다. 몇 주 전까지 다수당 대표 튠이 공개적으로 말해온 방법이 하나 있죠. 표가 모자라도 휴회 전에 표결을 열어서 의원들이 찬성인지 반대인지 각자 기록에 남기게 만들자, 이런 방법이었어요. 지더라도 얻는 게 있다는 계산이었는데 누가 막았는지 이름이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지막 주가 끝나는 지금까지 그 방법은 쓰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는 표결로 상대 이름을 기록에 남기는 대신에 법안을 기록 하나 없이 보관해가지고 9월달로 넘기는 쪽이 지도부가 밝힌 계획이 됐습니다. 물론 휴회 직전에 막판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적어도 공표된 계획은 9월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아까 그 실망과 관련된 성명을 낸 사람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은 영어 이름은 지김, 본명은 지훈 김입니다. 이 대형 코인 거래소 제비나이에서 법무랑 정책 책임자를 지냈고 크라켄에서도 변호사를 일했던 사람인데요. 작년 여름부터 이 단체의 최고 경영자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가 지난 봄 이 상원에 이 법을 서둘러 다뤄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서한을 주도했을 때 이때 서명한 회사가 120곳이 넘었습니다. 그 명단에 코인베이스, 서클과 나란히 리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연기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법을 정치 공방의 도구로만 쓸 생각이었다면 지는 표결이 오히려 쓸모있는 물건이었죠. 그 쓸모를 포기하고 법안의 상태를 지키는 쪽을 골랐다는 것은 이 법이 망신주기용이 아니라 실제로 통과시킬 물건으로 다지고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리플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리플 같은 경우는 이 법의 결과를 구경하는 회사가 아니라 밀어달라는 명단에 이름을 올린 당사자입니다.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그 말은 리플 입장에서 봤을 때 남의 다짐이 아니라 자기 서명이 들어간 약속이란 뜻이겠죠. 한 가지만 분명히 해두자면요. 이 법을 둘러싼 다툼 어디에서도 리플의 법적 지위를 되돌리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 문제는 작년에 법정에서 끝났고 그래서 이번에 미뤄진 거는 리플이 오늘 하는 사업이 아니라 미국 기관들이 코인을 다룰 때 적용될 새로운 규칙의 시작 날짜입니다. 같은 기다림이라고 할지라도 내 편이 일하는 동안의 기다림은 성격이 다를 거고 그래서 앞으로 미국 상원은 9월 14일에 돌아옵니다. 휴회 동안 공직자 윤리 조항과 이자성 상품 조항의 절충 문안이 다듬어질 거고요. 그 진도에 따라 가지고 9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절차 투표가 시도되는 순서들 저는 가장 무겁게 보고 있고요. 그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복귀를 하자마자 움직일 수 있게 법안을 준비해 둔다는 게 지도부가 밝힌 계획이고요. 그리고 당장 써먹을 수 있던 지는 표결을 쓰지 않고 법안 보존을 골랐다는 것 자체가 9월달에 실제 승부를 보겠다 이런 뜻으로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업계 쪽에서도 두 가지 단체가 같은 날 나란히 9월달을 지목을 하면서 준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순서가 틀렸다는 게 드러나는 장면도 미리 정해두자면요. 먼저 9월달이 돌아오고 이 두세 주가 지나도록 표결을 열기 위한 절차가 시작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지도부 입에서 공개적으로 중간선거 이후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민주당 표가 아니라 공화당 안에서 반대가 늘어나는 경우 이 중에 하나라도 실제로 나오면은 시나리오가 틀려질 수가 있겠죠. 다만 긍정적인 이야기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부정적인 쪽도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9월달 자체가 한가한 달이 절대 아닙니다. 9월 회기는요. 나라 살림 예산 둘러싼 싸움이 겹치고요. 11월달 중간선거를 코앞에 둔 시기이기 때문에 일정이 이미 빽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인법 순번이 또 밀릴 수 있다는 얘기겠고요. 그리고 9월달에도 표결이 무산된다. 그럼 그 이야기가 중간선거 뒤로 통째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측이 많기 때문에 올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제가 선택이라고 읽은 부분들 가장 건조하게 보면은 그냥 시간과 표가 없어서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멋진 판단이 아니라 궁여지책이었을 가능성 저도 열어두도록 하고 그리고 9월달 표결이라는 것도 이 상원 공식 일정표에 올라있는 게 아니라 내용 보도에 기반한 계획들입니다.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번 주 상원의 갈림길은요. 통과냐 연기냐가 아니라 지느냐 미루느냐였습니다. 지도부는 지는 대신에 법안을 기록 없이 살려가지고 넘기는 쪽을 골랐고 그 법안은 지금 9월 14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연기를 후퇴가 아니라 다음 시도를 위해서 상태를 지킨 결정으로 읽어보겠고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9월달에 돌아온 상원 몇 주 안에 진짜 표결을 여는 쪽일까요? 아니면 한 번 더 미뤄지는 쪽일지 우리 구독자분들 판단들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휴회 중이든 복귀 후든 민주당 의원 가운데 공개 찬성 1호가 나오는 날
그 이름을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장 자체가 정말 안 좋고 또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리플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리플 XRP가 언제 상승할지, 반등 언제 줄지, 또 상승 시작하면 얼마까지 상승할지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 어떤 역할을 해드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먼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업비트 그리고 빗썸, 현물 매매만으로 안전하게 운영을 하시면서 그렇게 운영하셔도 충분히 좋은 시장입니다. 이 첫 번째로 가장 관심 있어 하실 게 바로 리플 전용방인데요. 기본적으로 리플 전용방에서는 이 리플 코인에 대한 단기 고점과 저점, 중요한 내용들, 리플에 대한 핵심 내용, 그리고 각각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들에 대해서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보유만 한다. 그런다고 해서 정답이 나오는 시장이 아니죠. 말 그대로 더 상승할 것 같을 때 현실적인 대응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중요한 시장이고, 적당히 팔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또 다시 하락했을 때 재매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단기 고점에 대한 목표 타점뿐만이 아니라요. 이 시장이 안 좋다는 건 그만큼 리플의 가격도 내려왔고 또 반대로 평균 단가를 낮출 수도 혹은 단기 저점에 분할 매수할 수도 있는 이런 기회의 장세랑 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리플 XRP에 대해서 핵심 단기 저점에 대한 중요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 시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종합방입니다. 시장이 안 좋은 것도 맞겠지만요. 정말 신기하게도 알트코인들 움직임들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섹터 그리고 테마에 맞게 힘이 살아있는 이 매수세가 강력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무리한 목표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요. 팔고 나서 더 오르더라도 내가 처음에 계획한 목표 타점에서 이 수익 실현까지 마침표를 찍을 줄 아셔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에서도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걸어놓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몰빵이 아니라 비중 조절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 이 단기 타점은 단기 타점답게 접근해야 되는데 막상 상승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더 오를까봐 못 파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수익을 보고 파셔야지 내 돈이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수익이 나오면은 이 수익으로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 추가 매수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금이 회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는 종합 브리핑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들, 그리고 메이저 코인들에 대한 이 중요 타점들, 여기에 대한 안내까지도 같이 설명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 결국에 시장의 방향성이라는 것들은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낮은 비중으로 꾸준하게 비트코인에 대한 분할 매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핵심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클래리티 법안의 진행 상황, 지금이 어떤 상황이고 가장 최신 속보는 무엇인지, 지금 갑자기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최근에 트럼프랑 관련한 공격 취소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반등이 나왔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과 방향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같이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리플 전용방, 그리고 단기 종합방,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시황 브리핑방까지도 세 가지 방에 대해서 같이 입장을 안내드리고 있고요. 정말 시끄럽게 떠들고 정신없게 안내드리는 이런 방이 아니라 제가 딱 핵심 내용만 설명드리고 안내 도움드리고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보시면서 현물 매매로서만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 문의 주시면은 안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